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는 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있을 고용 보고서까지 보고 나야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 지표에 따라 울고 웃었던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간밤에 일부 기술주들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상승은 했지만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오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의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글로벌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ADP 쪽에서는 고용이 계속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런 고용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것은 결국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은 잡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키우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도 나왔는데요. 제조업은 안 좋지만 서비스업은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는데요. 이번 신경전의 포커스는 바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 이날 강하게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중국에서의 모멘텀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아마존도 이날 상승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인도와 관련된 진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이날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대표 종목 노보노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CC 쪽이 되겠습니다. 제트블루가 되겠는데요. 이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냈고 다른 항공사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뉴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드라이브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러한 관심은 계속해서 종목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BMW, 도요타, 그러니까 외제차 쪽에서도 이제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기차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고요. 또 파마 리서치와 관련해서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포트 체크해 보겠는데요. 우선 D&D 파마텍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고 펩타이드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연결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연내 임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대사성 지방 간염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목표가 상향 조정된 게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랜드가 되겠는데요.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다만 이런 규제 완화가 좋기는 한데 시차적으로 언제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약간은 생소한 그런 종목이 될 텐데요. ESR, 캔달, 스퀘어 리치입니다. 리치니까 부동산 쪽이 되겠는데 어떤 부동산을 다루냐면 물류센터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나스닥만 소폭 오르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소폭 내리는 그야말로 방향성이 부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한 두세 배가량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기대와 우려가 상존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정보업체 ADP 쪽에서 발표한 고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8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 9천 명 늘었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8월의 증가폭은 지난 2021년 1월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14만 명도 밑돌았습니다. 7월의 고용 증가폭도 12만 2천 명에서 11만 1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ADP 측에서는 노동시장이 지난 2년간 과열된 이후 둔화세로 전환하면서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고용이 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는 악재가 됐고요. 이와 반대로 미국의 서비스업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조업과는 좀 다른 확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1.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기준점인 50을 넘어 확장세가 연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같이 발표된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마찬가지로 확장세를 유지했고요. 8월 계절 조정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7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S&P 글로벌 측에서는 서비스 PMI는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가 세계 분기에 3분기에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고무적인 증거를 제공하면서 연착륙 신호를 더해주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지표가 섞였던 하루였고요. 이슈로 봤었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신경전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양자 컴퓨팅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동맹국들과 광범위한 기술적 합의를 이룬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이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이 첨단 기술의 발전을 막고자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됐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날 테슬라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징주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테슬라인데요. 2025년 1분기에 필요한 승인을 전부 다 받는다면 중국과 유럽에서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완전히 최종 단계가 되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4.9% 하락을 뒤로하고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고요. $230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도 수출업체의 판매 급증 기대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6% 올랐고요. $1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노보노디스크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비만 치료제 공급 부족의 우려를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노보노디스크만 하락한 게 아니라 같은 경쟁사인 일라이릴리 역시 공급 제약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하락했습니다. 2.7% 하락한 $13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제트블루가 이날 7.1%나 급등을 하면서 $5대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거 제트블루보다 조금 더 상승폭은 좀 적었지만 전반적으로 LCC라든지 여행과 관련된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날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1에서 2%의 동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